안녕하세요. 오늘은 2011년도 제1회 전력공학을 풀기 전에 좀 알아볼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비율차동 계정기. 이 비율차동 계정기는 변압기 및 발전기의 내부 고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계정기입니다. 변압기를 예를 들자면 1차에서 흐르는 전류와 2차에서 흐르는 전류를 비교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너무 큰 차이가 난다. 그러면 OCR이나 OCGR로 신호를 보내서 차단시켜주는 그런 계정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내부 고장. 내부 고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권선 단락, 층간 단락, 권선과 철심과의 절연 파괴, 고압 권선과 저압 권선의 혼촉 등이 있겠죠. 이 비율차동 계정기는 우리가 전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안 필요한 건 없겠지만 굉장히 필요한 계정기예요. 우선 전기를 막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변압기가 온도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어떤 영향에 의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고장이 나가지고 못 쓰게 됐어요. 근데 변압기 같은 거는 간단히 생각을 해봐도 어디 가서 이렇게 슈퍼 가서 사오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교체가 바로 이루어지는 장비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전기 안전관리를 맡고, 건물에 전기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변압기 관리를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 고장이, 변압기 내부 고장, 권선의 단락이나 절연 파괴 이런 현상이 바로 정상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주변 환경 조건도 다 정상 상태를 유지하는 알맞은 조건인데 갑자기 일어나진 않거든요. 온도가 올라가거나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이 외부적인 요인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는 징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징후를 이 비율차동 계정기가 감지를 해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OCGR이나 OCR에 신호를 보내서 차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계정기가 비율차동 계정기입니다. 이 비율차동 계정기의 원리를 보면 기사 문제 푸는 데는 이런까지는 안 나오는데, 동작 코일과 억제 코일이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억제 코일에서 일정 비율 이상이 아니면 동작을 안 하게, 그러니까 오동작을 방지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억제 코일에서 오동작 방지 역할을 하고, 이거는 진짜 고장이다 판단되는 순간 동작 코일에 이제 신호를 줘서 동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비율차동 계정기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비율차동 계정기. 이거는 자주 나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페란티 현상.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란티 현상은 뭐냐면, 전기를 발전을 해서 송전단, 발전을 해서 송전해주는 단자, 그 단자의 전압보다 그 발전된 전기를 저희가 받잖아요. 저희 수용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수용가 쪽에서 전기를 받을 때 수전단, 전기를 받는 단자, 전압이 더 높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전기를 주는 곳보다 받는 곳이 전압이 더 높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페란티 현상입니다. 페란티 현상의 원인은 뭐냐면, 이 선로에 정전 용량이라는 리액턴스가 있어요. 리액턴스가 용량성 리액턴스, 유도성 리액턴스로 이렇게 나뉘는데, 용량성 리액턴스는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냐면 보상을 해줘요. 그는 역률 보상해 주듯이 콘덴서,
그러니까 콘덴서가 정적 용량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류를 보상해주는 역할과 같이 이렇게 그 전압을 보상을 해줘요. 보상을 해주는데 과보상이 되는 거죠. 과보상. 그러니까 선로에 있는 정적 용량이 과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전기가 흐르는데 전압이 쭉 흐르는데 어떤 이유에서 과보상이 돼서 전압이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경우 문제점이 뭐냐면 역류를 제외한 전력을 피상전력이라고 하거든요. P는 VI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역류를 의미하는 건데 이 역류를 제외한 전력이 피상전력이라고 해요. 전압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피상전력이 증가를 하죠. 피상전력이 증가를 하면 변압기 손실이, 변압기 효율이 떨어지고 손실이 증가해요. 전압이 올라갔을 때 오동작되는 그 계전기들이 이거 과전압이네? 차단기 떨어뜨려. 그래서 계전기들이 오동작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페란티 현상은 뭐 언뜻 생각하기에 공짜로 전압을 올려주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전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압을 받는 거니까 이거는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페란티 현상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해결해야 될 현상이에요. 페란티 현상 꼭 알아두세요. 직접 접지 방식 들어보셨나요? 직접 접지 방식. 접지 방식에는 여러 종류의 방식이 있는데 직접 접지 방식이 제일 경제적이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직접 접지 방식 중에 하나가 중성점 접지 방식인데 이 중성점 접지 방식은 Y결선에서 사용이 되죠. 중성점 접지 방식에서는 단절연과 저감절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직접 접지 방식은 경제적이고 동작이 확실한 접지 방식이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세요. 이것도 잘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쉽잖아요. 직접 접지 방식은 경제적이고 동작이 확실한 방식이다. 그리고 SF6 가스에 대해서 또 나와요. 그 가스 차단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고압 차단기가 고압이든 저압이든 그 차단기가 뭐 공기 차단기, 뭐 가스 차단기, 자기 차단기, 뭐 이런 차단기들이 있잖아요. 차단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스 차단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 차단기, 가스 차단기, 뭐 이런 차단기는 진공 차단기 이런 거는 왜 이렇게 나뉘냐면 고압 차단기가 차단을 해주거나 연결을 해줄 때 이때 아크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 아크를 소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이 차단기의 종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가스 차단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스 차단기는 SF6라는 가스를 사용을 하는데 처음에 이 가스를 발견하고 나서 야 이거 너무 좋아. 무생, 무치, 인체에도 뭐 그렇게 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다음에 불도 붙지 않아. 이거 너무 좋은데? 그래 이거 사용하자 해서 사용을 했는데 언젠가부턴가 이제 환경단체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 이 가스는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참 그래서 처음 발견했을 때 야 이런 가스만한 가스가 없다 했는데 오존층을 파괴하게 되면 온난화 현상이나 뭐 이런 뭐 자연의 이제 환경에 피해를 많이 주죠. 예. 그래서 지금은 SF6 가스를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예, 참 성능이 좋은 차단기라 많이 사용을 했는데 환경을 파괴한다니 참 아쉽죠.
그래도 환경이 우선이니까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 SF6 가스의 특징,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불연성, 무독, 무치, 무독성, 불활성. 요거만 알아두시면 SF6 문제 나왔을 때는 풀 수 있으실 거예요. 저압 뱅킹 방식이라고 있어요. 이 뱅킹 방식이 뭐냐? 변압기 2차 측을 다 연결해버리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워낙에 저압 2차 측을 따로따로 사용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저압 뱅킹 방식에서 단점이 좀 있죠. 근데 경제적인 문제에서,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에서 좀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라, 수전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 곳에서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지 않죠. 근데 대용량 변압기에서는 좀 고려를 해서 이것저것 뭐 기술 계산도 좀 해봐가지고 사용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까지 이런 뱅킹 방식을 한번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책에서만 좀 보고 그림에서만 좀 봤는데, 이 방식에 장점이 있어요. 전압 강화 및 전압이 떨어지는 것과 전력 손실의 경감. 전압이 떨어지는 것과 전력 손실의 경감, 전력 손실을 줄여줘요. 부하 증가에 대한 그 탄력성이 좀 증가를 해요. 많이 쓰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변압기가 이제 그 적응을 하고, 뭐 부하가 뭐 줄어든다, 적어진다, 거기에 맞춰서 또 적응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같은 부하 용량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압 뱅킹 방식을 사용했을 때와 저압 뱅킹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보면 뱅킹 방식을 사용했을 때의 변압기 용량이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변압기 용량보다 더 작은 용량의 변압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변압기 용량을 줄일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저압 뱅킹 방식은 고용량 변압기가 설치가 된다고 하면 한번 고려해 볼 만한 방식입니다. 전력선에 영상 전류가 흘렀을 때 통신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런 문제도 나와요. 영상 전류, 정상 전류, 역상 전류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전류들은 고장이 났을 때 그 고장 전류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전류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영상 전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영상 전류가 흘렀을 때 주변 통신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선로에 영상 전류가 흘렀을 때 주변에 있는 통신선에 전자 유도 장애가 발생을 한다.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송전 설비 장비 중에 리클로저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장비냐면, 이 리클로저 2차 측에 어떤 고장이 발생을 했어요. 지락이나 단락이나 뭐 새가 와서 붙었거나 뭐 이런 고장이 발생을 하면 이 리클로저가 일정 시간 딱 차단을 해줘요. 그 다음에 다시 투입이 돼요. 뭐 0.2초나 뭐 0.5초나 이 사이에 딱 차단이 됐다가 딱 투입이 돼요. 그러니까 고장이, 그 순간적인 고장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장이 났을 때 딱 차단을 했다가 이 고장이 뭐 순간적인 고장이라 이제 이게 해결이 됐어요. 지가 알아서 해결이 됐어. 그때 딱 재투입이 됐을 때 다시 이제 통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순간적인 고장이 아니라 좀 지속적인 고장이다. 그러면 딱 차단이 됐다가 다시 재투입이 됐을 때 고장이 계속 유지가 되네? 그래서 다시 차단. 딱. 다시 한번 투입. 아직도 고장이 유지가 되네? 그럼 차단. 마지막으로 다시 투입. 이거는 뭐 지금 복구할 수 없는 고장인가 봐. 그러면서 다시 차단. 이건 영구 차단. 탁 차단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리클로저의 역할은 재투입이 중요해요. 재투입. 우리가 설정해 놓은 시간에 재투입이 되는.
뭐 우리가 설정해 놓은 반복 횟수 뭐 2번이나 뭐 3번 반복을 재투입을 했었을 때 고장이 계속 유지가 되면 다시 영구 차단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재투입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문적으로 자동 재폐로라고 해요. 자동 재폐로. 자동으로 다시 폐로시키는, 개방됐다가 다시 연결해주는 재폐로 동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했던 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비율차동 계정기, 페널티 현상, 직접 접지 방식, SF6 가스, 조합 뱅킹 방식, 전류선에 영상 전류가 흐르면 통신선에는 전자 유도 장애가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리클로저, 이렇게 배워봤어요. 그러니까 제 영상 한번 보시고 2011년 1회 전력공학을 한번 풀어보세요. 아마 뭐 이걸 다 알고 계셨다면 뭐 그렇게 뭐 효과가 없겠지만, 이 중에 모르는 것이라도 있었다 하면 한두 문제는 더 맞히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시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이 영상을 보고 나는 그래 한두 문제 정도 맞힐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